자, 16조. 이제 원순열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했던 순열 조합 약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먼저 순열. 자, 순열은 순서가 중요한 나열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나열하는 즉 줄 세우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기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NPR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NPR.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CP3 CP3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우리 계산을 했었지. 자, 근데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할 때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됐었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는 것이 10 팩토리얼을 10 빼기 3, 즉 7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센 거야. 자, 이게 순열이고, 이제 조합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는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기호로는 NCR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지. 콤비네이션. 자, 그래서 식을 계산을 할 때는 일단 P 순열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야. n-r 팩토리얼. 근데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굳이 따지면 얘보다 더 적어지겠지. 아까는 어떤 순서로 뽑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뽑더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그게 서로 다른 경우니까. 근데 얘는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뽑힌 r개의 순서를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만약에 10C3을 계산을 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돼? 3개를 뽑으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요까지만 하면 순열이야.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 고려를 한 거. 근데 여기서 그 3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어떤 순서로 뽑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 자,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10명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뽑는 방법의 수, 또는 5명이 있는데 남자 대표 2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너희가 보고, 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겠다를 판단을 해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생각을 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지.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순열과 조합. 자, 그러면 오늘 할 원순열을 한번 보자. 요새 자주 보는 친구 이름이 원준열이거든. 짝대기 하나 끄면 되네. 준열이. 이거 볼라나? 자, 원순열은 딴 건 아니고 일단 순열이야. 순열은 또 우리가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근데 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아는 그 원 맞아.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 A, B, C, D. A, B, C, D 4명이 있는데 얘를 그냥 일렬로 줄 세운다 생각해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4팩토리얼 24. 굳이 순열로 표현한다면 4명 중에 4명을 모조리 줄 세우는 거니까 4P4 이래야 되나?
어쨌든 얘는 4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계산이 돼. 근데 이 4명을 원탁에, 원 모양의 테이블에 자리가 보통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테이블에도 우리가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알아볼 거거든. 자, 그럼 원래는 그런 건 없지만 여기 임의로 우리가 1, 2, 3, 4를 한번 적어볼게. 1, 2, 3, 4. 그러니까 여기부터 앉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앉혀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큰 차이점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제일 앞에 줄 서는 경우만 내가 쭉 적어볼게. A가 제일 앞에 줄 서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그 다음 A, B, D, C, 그 다음 B가 두 번째 오는 건 다 했지. 그래서 A, C, B, D, A, C, D, B, A, 뭐 있노? A, D, B, C, A, D, C, B. 이렇게 우리가 둘러앉힐 수 있겠지. 이해돼? 일렬로 줄 세울 수 있겠지. 이건 전부 다 다른 경우고. 자, 그 다음에 뭐 B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몇 개 있을까?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 6가지, B가 제일 앞에 오는 것도 6가지. 뭐 그렇게 있겠지. 그래서 그 6가지씩 A가 제일 앞에 올 때, B가 제일 앞에 올 때, C가 제일 앞에 올 때, D가 제일 앞에 올 때. 그거 다 계산하면 24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둘러앉힐 때는 과연 요 경우의 수랑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봐봐. B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 중에 이런 거 있겠지. B, C, D, A.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일렬로 줄 세울 때는 사실 A, B, C, D랑 B, C, D, A는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일렬로 줄 세울 때. 다르지? 그냥 다른 거잖아. 근데 이 순서로 우리가 1, 2, 3, 4번에 안 친다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로 했던 거는 A, B, C, D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C, D, A는 쓰자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B가 앉고, 여기에 C가 앉고, 여기에 D가 앉고, 여기에 A가 앉는. 자, 흰색처럼 앉힌 거랑 분홍색처럼 앉힌 거를 한번 비교해봐. 쟤들 둘이는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만약에 이게 어떤 방이야. 왜 좀 고급 음식점 가면 이제 룸으로 다 돼 있잖아. 그래서 방 이렇게 있고, 뭐 만약에 여기가 입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자리는 이제 입구와 제일 가까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입구에 제일 가까운 자리에 A가 앉았냐, B가 앉았냐. 그래서 흰색 배열과 분홍색 배열은 다른 계열이다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해봐. 그냥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가 있고 그 정중앙에 식탁이 하나 딱 있어, 동그라미. 어디가 어딘지 몰라, 사방에. 그냥 내가 무인도에 있는데 바다를 보니까 360도 다 둘러봐도 뭐 섬 같은 거 안 보이고 그냥 바다야, 무인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흰색 A, B, C, D로 앉은 이 경우랑 B, C, D, A로 앉은 이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봐. 같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순서가 같으면 원 테이블에 앉을 때는 그게 같은 경우가 된다는 뜻이야. 맞잖아. 방향이 없는 거야, 방향 개념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회전이 가능하다면 분홍색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만 따다닥 옮기면 그대로 A, B, C, D 되는 거잖아. 그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 요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은 그냥 일렬로 줄 세운 것에 비해서 겹치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A, B, C, D, B, C, D, A 말고 또 얘랑 같은 경우가 더 없을까?
있겠지. 왜냐면 한 칸 더 돌려보면 되는 거지. 지금 흰색 배열 봐봐. A, B, C, D잖아. 근데 A가 왼쪽으로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탁 돌리면 지금 분홍색 모양이 된 거잖아. 근데 한 바퀴 더 돌리면 한 칸 더 돌리면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고 이것도 어차피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는 A, B, C, D 순서로 안 친 거거든. 같겠지. 그리고 또 있겠지. A가 어디도 올 수 있어. A가 이번엔 여기도 올 수 있잖아. A, B, C, D. 보라색 배열도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다시 A 이게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네 가지. 그러면 그냥 일렬로 나열했을 때 24가지가 있는데 이 26개의 가지 중에서 4개씩은 모두 같은 경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4를 뭘로 나누어 줘야 될까? 그렇지. 4개씩 같은 거니까 4로 나누어 줘야만 진짜 다른 것의 개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4명을 원 테이블에 앉힐 때는 일단은 그냥 순열처럼 생각을 해. 4팩토리얼. 근데 4명이기 때문에 4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될 거야. 그래서 4로 나눠야 돼.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이해가 될 거야. n명을 원 테이블에 둘러 앉힐 때는 일단 n 팩토리얼인데 근데 n으로 나누어줘서 결과적으로는 n-1의 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겠지. 자, 지금 4로 나눠주는 이유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야. 아까처럼 뭐 문이 있다던가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요 자리 앞에만 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어. 이래버리면 얘는 원순열이 아닌 거야. 구분이 되거든. 돌려버리면 A가 촛불 바로 앞에 있다. 또는 B가 촛불 바로 앞에 있다. 이런 걸로 구분이 될 때는 원순열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할게 내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유형별 문제 풀 때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일단은 기억을 하자. n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 즉 n-1의 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다각형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든 모양을 너희가 외워서 풀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식탁이 원탁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너희 집에 보통 식탁 네모나치 않니? 우리 집에 있는 거 원형이구나. 네모나치. 그래서 동준이는 3인 가족이야? 3인, 4인. 자, 집에 가족이 좀 많아서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식탁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집 식구가 6명이야. A, B, C, D, F. 그래서 6명을 이제 이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힐 건데 이 방법의 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그냥 한 가지로 통일을 하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어쨌든 둘러 앉는 거니까 그냥 원형이다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자, 봐봐. 6명을 원탁에 둘러 앉힌다. 그럼 6팩토리얼. 근데 뭘로 나눠야 돼?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원형이면. 근데 6으로 나눴었던 이유가 뭐였어? 이렇게 한 칸씩 딱딱딱 돌려도 사실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시켜 준 거지. 근데 자, 봐봐. 처음에 이렇게 앉았어. A, B, C, D, E, F. 시계 순서대로 내가 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쓴 건데 이거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옮겨서 앉았다 진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옮겼어. 그럼 A가 여기 앉을 거고 A, B, C, D, E, F. 자, 지금 흰색이랑 분홍색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짝꿍이 바뀌었잖아. 원래는 A랑 B가 짝꿍이었는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A랑 F랑 짝꿍. 이건 다른 경우지. 만약에 원 테이블이었다면 같은 경우였겠지만 그래서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한 칸 더 옮겨볼게. A가 이쪽 왔어. A, B, C, D, E, F. 이거는 또 달라지는 경우가 되는 거지. A 입장만 생각해봐. A 입장에서는 처음엔 B랑 짝꿍이었고, 두 번째는 F랑 짝꿍이 됐고, 세 번째는 짝꿍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경우가 된단 말이야. 자, 한 개 더 옮겨볼게. 이제 A가 이쪽으로 오겠지? A, B, C, D, E, F. 자, 조금 복잡한데, 이건 어때? 첫 번째 경우랑 한번 비교해봐. 흰색 경우랑. 흰색 A, B, C, D, E, F. 이거랑 노란색 A, B, C, D, E, F. 이거 어떨까? 같은 거 이해돼? 뒤집혔지만 뒤집힌 거 말고는 전혀 바뀐 게 없어. A는 여전히 B랑 짝꿍이고, 그리고 방향도 봐. A가 앉았다 치면 지 왼쪽에 B가 있잖아. 근데 처음 경우에도 A가 앉았다 치면 지 왼쪽에 B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거지. 이렇게 완전히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노란색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감이 와야 돼. 지금 이 직사각형 모양은 요걸 기준으로 좀 대칭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는 그대로 놓되 한 칸씩 자리를 옮겼을 때 몇 개의 다른 경우가 생기냐면, 요거 처음 위치 흰색, 분홍색, 보라색까지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한 개 더 옮겨서 A가 여기 오는 순간 다시 처음 거랑 같아져. 한 개 더 옮겨봐. 그걸 우리 생각할 필요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세 칸을 옮겨갔을 때는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원탁으로 생각했을 때는 6팩토리얼 나누기 6인데 다른 경우가 있어.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뭔가를 곱해주면 돼. 원순열로 구하고 뭔가를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른 모양의 테이블도 한번 볼게. 이런 테이블도 있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자, 6명이 앉는 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야. 정삼각형. 자, 그러면 일단 원탁이라 어쨌든 둘러 앉는 거니까 원순열로 6팩토리얼 나누기 6으로 구하는데, 이것도 다른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A가 이쪽에 앉고 G 왼쪽에 B, C, D, E, F. 이거랑 한 칸씩 당겼을 때 순서는 똑같이 A, B, C, D, E, F. 이거 다르지? 근데 만약에 한 칸을 더 옮겼다면 어떻게 돼? 처음 거랑 같아지지. 이해될 거야. 우리가 옮겨갔을 때 모양이 이제 대칭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2만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원순열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앉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의 수만큼 곱해주면 나오겠지. 자, 거기 책에 있는 공식이랑은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를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면, 자, 요렇게도 한번 보자. 여기 앉힐 때, 자, 잘 봐. 책에 있는 공식은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거 어차피 원 아니잖아. 그래서 원순열 아니다. 그냥 순열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6명이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한 거야. 자, 근데 원순열은 아니지만 같은 경우가 생기지. 원순열은 같은 경우가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만큼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같은 경우가 몇 개 생기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순서는 A, B, C, D, E, F 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순서로 배열할 때, A가 여기 왔을 때랑 A가 어디 앉았을 때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너희가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여기겠지, 여기. 그러니까 A, B, C, D, E, F 순서인데 A가 여기서 출발을 하나 A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앉히나 사실은 같은 경우. 그래서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있네.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거랑 이거 식이 어때? 계산하면. 이거 같다는 거 알겠어? 여기 6이랑 여기 3을 약분하면 분모 2가 남잖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 차이인데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 원순열로 먼저 본다면 달라지는 경우만큼 곱하기. 그 다음 얘를 그냥 순열로 본다면 같은 경우만큼 나누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그 방법적인 부분을 조금
그거 바꿨어? 빨간색 뭐 안 나온다며. 안 바꿨어? 그거 바꾸지. 아니면 심을 사. 그거 지불할 거야? 지불할 거야, 이거. 그 심만 따로 파니까, 볼펜심. 자, 이렇게 우리는 원순열, 그리고 다각형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다. 자, 그러면 1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12번은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고 넘어갈게. 자, 12번 빈칸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1번 3개의 문자 ABC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 6이다. 그냥 일렬로 나열이니까. 자, 근데 얘를 원형의 그대로 배열을 하면 같은 것이 몇 가지? 3가지씩 있다.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나누기 같은 것의 개수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팩토리얼 2가 되겠지. 요거 뭐 설명했던 거고. 자, 13번. 조금 이제 유형이 생겼지. 그냥 몇 명을 둘러앉힌다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 아니지. 이거는 뭐 그냥 5명이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어차피 5명이지. 그리고 남자, 여자 뭐 3명, 2명 이렇게 했지만 남자들이 뭐 서로 똑같은 남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어쨌든 서로 다른 것 5개를 원형에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5. 그래서 4팩토리얼 24가 되겠지. 그냥 원순열. 자, 이제 14번 같은 게 조금 이제 응용되는 건데, 자,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둘이 사귀네. 자, 요 경우가 되겠지. 자, 우리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야. 근데 이웃하여 앉는 거 있고 원순열 오늘 했는데 이게 합쳐진 거야. 그럼 너희가 좀 생각을 해야겠지. 일단 이웃한다 그러면 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수진 아니지, 그냥 의자 2개를 아예 이 나머지 3명의 친구가 열받아서 의자 2개를 그냥 붙여버렸어. 자, 여기엔 수진이 경호 앉는다. 그래서 이거랑 뭐 수진 경호 빼고 나머지 3명 이렇게 우린 총 4개를 이제 원탁에 배열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일단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 4팩토리얼 나누기? 그치, 원은 배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4. 근데 여기서 이제 곱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뭐가? 수진의 경호 의자를 묶어놨지만 수진 경호 나 경호 수진은 다른 경호가 돼. 쌤 원에서는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르지. 수진이 오른쪽에 경호가 있는 거랑 수진이 왼쪽에 경호가 있는 건 분명히 다를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같은지 다른지. 자, 그래서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다. 수진이 경호가 저 묶음 의자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짓수.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가 되려나? 12 이렇게.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 원탁에 둘러 앉는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자주 봤던 그 빈칸에 영역이 이제 색칠하는 경우인데 근데 영역이 잘 보니까 완전히 대칭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주노초 이렇게 칠하나 또는 여기부터 빨주노초 하나 같은 거라고. 왜? 종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럼 얘도 원순열이구나 라고 너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색칠하는 거지만 원순열로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럼 뭐 여기 언급이 돼 있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원순열이지. 자, 그리고 얘는 뭐 특별한 말 없이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대. 그러면 뭐야? 4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지. 4팩토리얼 나누기 4에서 3팩토리얼 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19쪽으로 넘어 봅시다. 뭐지? 민지 방학했지? 와, 좋겠다. 거의 대부분 24일이라던데. 호상.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보자. 뭐 또 원탁에 둘러 앉는 거야. 근데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이 둘러 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냥 앉히면 뭐 7팩토리얼 되겠지. 8팩토리얼 나누기 8이니까. 자, 근데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요거 아까 했네. 되게 쉬워. 그래서 여자 3명을 묶어버리고 나머지 남자 5명. 그러면 일단은 총 몇 명을 배열하는 셈이 되냐면 몇 명? 그렇지, 6명. 근데 원순열이야. 그럼 6팩토리얼 나누기 6이 되겠지. 자, 근데 이 묶여져 있는 여자가 자리 바꿀 수가 있어. 곱하기 뭐 해줘야 돼? 3팩토리얼. 3이 아니고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요거 약분해주면 6팩토리얼. 720이 되겠지. 경우수가 되게 커졌지.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자, 이거를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쌤,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1번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 구했으니까 전체에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나머지 경우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자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8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방법이 있으니까 8팩토리얼 나누기 8이야. 그래서 7팩토리얼이 되겠지. 이 계산하면 얼마지? 8040인가? 5040인가? 아씨, 나도 못 외웠네. 720 곱하기 7 맞네, 5040. 이렇게 되고, 쌤, 그래서 둘러앉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040개예요. 이건 맞잖아. 그리고 여자끼리 싹 붙어있는 경우가 720개니까 전체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 경우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 요게 만약에 여학생이 2명이라면 맞는 말이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자, 1번, 2번에서 그 숫자가 빠졌는데 1번은 뭐냐면 여학생끼리라는 말은 여학생 3명이 싹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해.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8명이 앉는데 남, 여, 남, 남. 자, 이 경우는 1번에서 우리가 센 720까지 중에 있는 경우일까, 없는 경우일까? 없지. 왜냐하면 1번에서 말하는 건 3명이 다 붙어 있는 경우였거든. 그러면 5040 빼기 720 할 때 분명히 이런 경우도 나머지 경우에 남아 있을 거라고. 3명이 다 붙는 경우는 720개고 그 경우를 뺐을 때 요 가지수에 이게 분명히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 2번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이 맞는지 생각을 해봐. 아니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단 말은 여자끼리는 다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3명이 앉는 경우도 빼고 이 경우처럼 2명만 붙어 앉는 경우도 또 빼줘야 그 남은 경우가 여자끼리 다 떨어져 앉는 경우가 되겠지. 근데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려워. 이건 어렵다. 2명끼리 붙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 풀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는 직접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앉으면 되느냐. 자, 실제로 너희가 앉혀보면 참 좋은데, 만약에 너희가 어느 반 담임이고, 그 반에 이렇게 남자 5명, 여자 3명인데, 여자끼리 다 떨어뜨려 앉히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앉혀야 되겠니?
뭐 물론 뭐 알아서 떨어져 앉아 그럼 애들이 알아서 잘 앉겠지. 근데 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어떻게 앉히면 되냐면 조건이 없는 애들, 남자들은 막 앉아도 되잖아. 그러면 남자를 먼저 앉힌다. 남자 먼저 배열. 그 다음에 그 남자 사이사이에 여자 배열. 이해돼? 그러면 남자 먼저 배열해보자. 일단 여자 없다 치고 남자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힐 거야. 몇 가지 경우 있을까?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원순열. 그치? 5팩토리얼 나누기 5. 그치? 4팩토리얼. 24개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있고, 이제 남자가 5명이 대충 띄엄띄엄 좀 앉았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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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물론 얘들은 다 다른 남자야. 뭐 쌍둥이거나 뭐 복제인거는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자 3명이 앉을 수 있는 일단 자릿수부터 먼저 세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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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5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여자가 앉아버리면 여자끼리는 한 명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골라주는 거야. 5개의 자리 중에서 여자들이 앉을 몇 개의 자리? 3개의 자리를 골라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건데 5P3이 맞을까? 5C3이 맞을까?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리를 고르는 순서도 중요한 거야? 자리를 고르기만. 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 골라졌어. 근데 자, 여자 이름이 ABC라고 하자. ABC가 ABC 이렇게 앉는 경우랑 ACB 앉는 경우 또는 뭐 BAC 앉는 경우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생각해 보자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 남자들이 똑같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잘생긴, 얘 키 큰, 얘는 뚱뚱한. 외모로 하면 좀 그런가? 자, 여기는 향기가 나. 이거 냄새 좀 그런데. 뭐 해야 될까? 색깔? 그래, 옷 색깔. 얘는 안 입었어, 옷을. 얘는 검은색. 얘는 흰색. 얘는 무지개색. 얘는 노란색. 자, 이러면 이제 달라지지. 내 같으면 여긴 못 앉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입었어, 남자애가. 도라이잖아. 못 앉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정상적인 흰색, 검은색 사이에 좀 앉고 싶겠지. 그래서 봐봐. 5개 중에 여자 앉을 자리 3개를 뽑아야 되는데 뽑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뽑히는 대로 ABC가 앉는다라고 했을 때 1, 2, 3이 뽑히면 ABC가 앉히는 거고 2, 3, 1 순서로 뽑히면 ABC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되니까 이건 분명히 다르지. 그래서 배열까지 얘는 생각해줘야 되는 경우가 돼. 그러니까 이 자리들이 서로 자격이 달라.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5P3.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남자 먼저 원탁에 배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 자리를 세보니까 5개인데 그 5개 중에 여자들이 앉을 3개의 자리를 골라서 나열을 또 해줘야 돼. 순서가 중요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칠판 봐보자. 되게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 돼. 분명히 이건 원탁이잖아. 그리고 남자 앉힐 때 우리 원순열까지 생각을 하면서 앉혔어. 그 말은 5로 나눠주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야. 근데 남자가 앉고 나서는 얘는 더 이상 남자가 앉더라도 뭐 원탁이 모양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 근데 남자가 앉고 나서는 여자가 앉을 때는 내가 원순열 같은 생각 안 하고 바로 계산을 했잖아. 왜 그러냐면 남자가 앉아버리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야. 원순열이 깨진 거야.
테이블 모양이 바뀌거나 진짜 원탁이 깨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다른 5명의 남자들이 앉는 순간 이 자리마다의 어떤 자리마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자리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아까 남자가 앉기 전에 빈 원탁은 어디에 앉든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남자가 앉아버리니까 이 남자애들이 다 똑같은 애가 아닌 이상 아까 조금 전에 번호 생각할 때도 이게 다 자격이 달랐지. 그래서 남자가 앉아버리는 순간 얘는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구분이 없는 원이 아니란 뜻이지. 그거를 우리는 그냥 원순열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뒤에 여자 배열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순열이냐 조합이냐만 좀 고민을 했지 원에 앉히는 것처럼 3명 배열하니까 나누기 3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계산은 해주면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뭐 24 곱하기 5p3이면 543 60이네. 1440 이렇게 되겠지. 맞니?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 요거랑 조금 구분되는 거 우리 예시 문제 한 개만 좀 보자. 자, 여자가 10명 있어. 근데 이제 추첨을 해서 파티에 초대받은 거야, 파티. 몇 명? 5명.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 10명들한테 다섯 개의 자리를 주는 거지. 자, 너거 중에 5명 뽑아서 여기 원에 앉아라, 원 테이블에. 자, 이때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걸? 일단은 C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먼저 뽑는 게 우선이잖아. 자, 파티 갈 애들 누구야? 그럼 10C5. 자, 그래서 5명을 뽑아준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열을 해야 되거든. 그냥 일렬로 배열이면 여기다 5팩토리얼을 곱하면 되는데 일렬 배열이 아니고 원순열 배열이잖아. 누구? 몇 명을 대상으로? 5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5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인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한 번에 생각을 할 거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차피 10명 중에 5명 뽑아서 배열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P5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이것을 5로 나눠주는 거지. 요거 이해돼? 10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배열을 하되 배열하는 그걸 보니까 일자 배열이 아니고 원순열 배열이거든. 그러면 같은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돼, 5로. 이거는 당연히 같은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자를 뽑아서 이렇게 배열할 때 뭘로 나눠주거나 하지 않았던 것은 원순열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20쪽 넘어가 보자. 너무 뜨겁나? 강이네. 자, 필수예지 2번. 이제 잠 좀 깼어? 동준 괜찮아? 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해 주면 돼. 자, 10명이 둘러앉는다. 정오각형 모양 테이블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방법은 일단 원순열로 생각하자는 거지. 10명이 둘러앉는데 원순열이니까 나누기 10. 자, 근데 얘는 원순열처럼 10가지 경우만큼 같은 경우가 생기진 않지.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생기느냐? 2가지 생기지? 아니지, 잠깐만.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생기냐? 다른 경우가 2가지 생기지. 똑같은 A, B, C, D, E, F, G 이렇게 알파벳 순서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A가 여기부터 시작이냐, 여기부터 시작이냐는 분명 다를 거 아니야. A가 B랑 짝꿍일 수도 있고 A가 여기부터 시작이면 A랑 B랑 짝꿍이 아니잖아. 요거 이해되지?
근데 한 칸 더 옮겨버리면 어차피 또 똑같아지는 거지. A랑 다시 B가 짝꿍이 되니까. 그러니까 A가 이 왼쪽 편에 하냐 오른쪽 편에 하냐 요 두 가지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곱해주겠다는 뜻이야. 얘는 숫자가 너무 크다. 그냥 이렇게만 써놓자. 약분 얘만 해주고 5분의 10 팩토리얼. 책에 아마 계산해놨지 싶은데 이거 얼마야? 72만 5,760까지. 겁나 많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몇 번이야? 3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그림은 대충 알겠지? 정삼각형 모양 4개 만들어서 큰 정삼각형이 되는데 여기에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이런 모양도 자주 나와. 아까 그림이랑 또 조금 다르지. 아까는 진짜 원 테이블 모양이었지. 이렇게. 이거니까 이거는 뭐 어디 칠하든 순서만 같으면 되는 건데. 자, 이 그림에서는 어디부터 칠하는 게 맞을까? 그치, 중간. 왜냐면 중간이 다르잖아. 중간 색깔이 다르면 그거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야. 그래서 일단 중간부터 칠하자. 그럼 가운데부터 칠할 건데 색깔이 4개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 되겠지. 그래서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운데를 채워주고, 그러면 나한테는 색깔이 3개 남았고 이제 칠할 수 있는 영역도 3가지 남았는데, 자, 이 3가지 영역을 보니까 회전하면 일치할 수 있겠지. 원순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식탁 중간에 촛불 하나 딱 놔두고 이제 3명이 둘러앉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3명의 원순열이니까, 그렇지, 3분의 3 팩토리얼. 계산하면 8. 이렇게 되겠지. 답은 8이다. 쉽네. 자, 오늘 중복순열까지는 좀 설명을 할 거야. 자, 22번 중복순열. 자, 기지개 좀 펴고 잠도 깨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크게 배울 게 4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2개를 배웠어. 우리 그냥 순열 배웠고, 그 다음에 조합 배웠지. 쌤, 원순열은요? 원순열은 순열의 일부분인데 이건 따로 뭐 할 정도의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기호로 NPR, 얘는 NCR. 자, 근데 지금 이제 중복 순열을 하겠다는 뜻이야. 중복 순열. 일단 얘는 기호로는 파이야, 파이.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의미는 뭐냐면, 자, 의미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중복을 허용하여. 말이 좀 딱딱하다.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자, 순열이란 말 자체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을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이 중복 순열을 기호로 N 파이 R 이라고 표현을 한다.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너희 다 잘 하던 거야. 자, 나랑 민지랑 동준이가 중국집을 갔어. 자, 갔더니 짜장면 있고 짬뽕 있고, 아, 맛있겠다. 뭐 기본적으로 볶음밥까지는 있어야겠지. 볶음밥. 또 뭐 있지? 식사류 한 개만 더 말해보자. 탕수육 이런 거 말고. 유산소는 요리지. 잡채밥.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쳐보자.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나부터 주문해 볼까? 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까? 그치, 4가지.
자, 민지는 4가지. 동준이는 4가지. 뭐 쌤 저 잡채밥 싫어하는데 이런 거 말고 4가지지.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잘 봐봐. 우리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준 거지.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뭐야? 내가 뭐 예를 들어 짜장면 골랐다고 민지가 짜장면 안 고르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 물론 뭐 중간에 같이 놓을 땐 굳이 중복되는 거 안 고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방금 했던 요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4개의 음식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우리 몇 개? 3개를 골라준 거지. 이것이 483. 자, 그럼 계산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 이거 상관없이 요거 계산해봐. 나 경우의 수 4 곱하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4의 3제곱.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의 r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뜻이야. 계산을 한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있어. 뭐냐면, 자, 봐봐. 만약에 여기에 원장쌤도 있고, 부원장쌤도 있고, 뭐 이렇게 5명이었다 치자. 그래도 우리는 고를 수 있잖아. 그치? 일단 기호로 표현해보면 서로 다른 4가지 메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 고르면 돼? 5명. 아까 했던 P. 순열이랑 조합이랑 조금 다르지. 순열 조합에서는 이 숫자가 얘보다 절대로 커질 수가 없었어. 중복을 허용 안 하면, 아니, 4개밖에 없는데 5개 고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요 숫자가 얘보다 커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아래쪽 보면 중복 순열인 경우에서 뭐 유형처럼 이렇게 뭐 써놨는데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많이 그동안 나왔던 것이니까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 결국 문장을 보고 너희가 이거 순열 조합을 판단을 해야 돼. 먼저 뽑기만 하면 돼? 아니면 뽑고 배열을 해야 돼. 이거랑 그리고 중복이 가능한가? 얘가 골랐던 거 나도 고를 수 있나? 이거 생각을 해서 이거 중복 순열이네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나와 있는 뭐 8개의 유형들이 중복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지. 별로 안 어려워. 조금 쉬었다 할래? 계속 할까? 우리 중복 순열까지는 진도는 다 나갈 거야. 그래서 원래 쭉 하면 그냥 7시 10분까지 우리 수업을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조금 쉬울 것 같으면 조금 쉬었다가 진도 좀 더 나가고 뒤에 문제 풀고 바로 해도 돼? 괜찮아? 응. 자, 중복 순열의 수에서 첫 번째 유형이 나왔는데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선거인이란 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6명이 2명한테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여기 기명으로 투표한다라고 되어 있지. 기명이 뭐냐면 기입하다, 명, 이름을. 투표하는데 지 이름 쓰고 투표하는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후보야. 내가 투표를 해야 돼. 원래 보통은 무기명 투표 맞잖아. 누가 누구 썼는지 알 수 없게. 근데 이름을 써야 돼. 자, 김동준을 뽑습니다. 밑에 강정보 이런 식으로. 어디서 한 투표야? 북한에서 한 투표지. 맞잖아. 북한에서 투표하는데 지금 누구지? 김정은이야? 김정은 안 하고 딴 사람 한 거야. 근데 거긴 기명 이름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무기명이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 거지. 나 김정은 마음에 안 드니까 딴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너가 이름 다 써라. 그럼 김정은 100% 나오는 거지. 왜? 안 쓰면 총살이니까. 그래서 기명 투표는 실제로는 거의 없어. 예능에서 가끔 있죠. 예능에서. 자,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뭐 문제에서야 뭐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이 투표를 한다. 자, 이 경우의 수 구해보자. 그럼 우리는 일단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그치, 2개 중에 고르는 거지. 너희의 선택지는 2개밖에 없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야. 근데 몇 명이 고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2파이 6이 맞겠지. 이게 잘 생각하고 숫자를 써야지. 우리가 사실은 중복이 아닌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이면 숫자 2랑 6 나오면 6이 앞에 써지는 게 왠지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중복 순열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 실제로 몇 개 중에 고르고 몇 번을 고르는지를 바탕으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2의 6제곱 6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총 64가지 경우가 있겠다. 이거는 거기 밑에 문제 한 개 볼 건데, 그 27번 한번 봐봐. 요게 은근히 많이 헷갈리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이거 진짜 구분이 안 됐어.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2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 자, 단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말이지 또. 뭘까 이거? 3파이 2 일까? 아니면 2파이 3 일까? 2파이 3 3파이 2 이게 되게 헷갈려. 뭐 정답부터 말하면 2파이 3이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지 입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사실 우체통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것도 편지 입장으로 봐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2개 있지. 우리는 우체통을 A 우체통 또는 B 우체통을 고를 수 있잖아. 2개 중에 몇 번 골라야 돼? 3번. 왜? 편지 3개 넣어야 되니까. 중복 가능해? 가능해. 한 군데 3개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2파이 3, 2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모스 부호. 너희 모스, 야, 요새 모스 부호를 또 배운다며? 배운 적 있어,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와서? 배웠지? 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이 단원 할 때도 모스부호 유형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난 모스부호 자체를 몰랐어. 모스부호는 진짜 그냥 뭐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왜 대충 뭔지 알아. 뭐 뭐 이걸로 뭐 암호화해서 뭐 보내는 건데.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요새는 또 한다 하면서 하더라고. 신기해갖고. 자, 모스부호 점 찍는 거 그리고 일자 저거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점 찍는 건 뚝, 일자는 뚝겠지. 이걸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때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을 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건 조금 귀찮지만 노가다를 해줘야 돼. 자, 만약에 부호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개야? 그치? 뚝 아니면 뚝 밖에 없겠지. 그래서 부호를 1개 사용하면 나는 2의 1제곱만큼의 암호를 만들 수 있겠다.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부호를 2개를 사용을 하면 나는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2번의 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둘 다 짧게 뚜뚜 할 수도 있고 뚜뚜 할 수도 있고 뚜뚜 할 수도 있고 뚜뚜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나는 선택을 2번을 하는데, 자,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 고른다. 몇 개? 2개. 2번을. 그렇지. 2의 2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나머지는 그냥 쭉 하면 되겠지. 부호 3개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2의 3제곱만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부호 4개 사용할 수 있다면 2의 4제곱만큼 개수를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2, 4, 8, 16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얼마야? 30. 자, 그래서 총 30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6번, 7번, 8번. 8번은 안 할 거야. 거기 28쪽에 8번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뜻이야. 이거 나중에 우리 뒤에 더 배운 후에 한 방에 정리할 거야. 여기 뭐 함수 하면 그냥 함수, 뭐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 이거가 만들어진 개수가, 경우의 수로 할 수 있는데 뒤에 거 좀 더 배우고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자, 1번.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자, 이거는 사실 뭐 중학교 때 했던 유형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자, 4자리 정수면 뭐 이렇게 4줄 딱 그어놓고. 아, 3자리구나. 원래는 우리가 큰 자리수부터 가능한 경우의 수 채워나가는 게 맞는데 홀수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1의 자리수부터 결정하는 거야. 자, 동준아,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 2개. 왜? 홀수여야 되니까 끝의 수가 홀수면 전체 수도 홀수잖아. 그래서 여기는 1이랑 3 2개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00의 자리에는? 그렇지, 4개. 뭐 중복 허용한다니까 1의 자리에 썼던 거라도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 10의 자리도 4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곱해주면 32. 32가지 세 자리 홀수를 만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2번도 뭐 간단하지. 2번에도 세 자리 정수인데 얘는 뭐 홀수 짝수 구분은 없으니까 그냥 만들면 돼. 근데 세 자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0의 자리에 뭐를 못 써? 0을 못 쓰지. 0이 100의 자리 들어가면 걔는 두 자릿수니까. 그렇지. 그래서 5, 6, 6. 중복 가능하니까 숫자 다 쓸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180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수개수 구해주고. 자, 그 다음 방금 했던 유형 조금 응용되는 게 이제 필수의 7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지. 잠깐만, 내일 하면 같은 것 있는 순열 중복조합. 좀 애매한데.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자, 뭐 0은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수월하겠다. 그러면 4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1000 얼마, 2000 얼마, 3000 얼마, 4000 얼마까지 만들 수 있지. 자, 근데 2300보다 커야 돼. 2300보다 큰.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3000 얼마나 4000 얼마는 무조건 2300보다 크지. 1000의 자리 수부터 다르니까. 그리고 1000 얼마는 무조건 2300보다 작아. 그리고 이제 2000 얼마가 좀 중요한데 2000 얼마 중에는 2300보다 큰 2000 얼마도 있을 거고 작을 것도 있겠지.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1000 얼마는 안 세고 3000 얼마, 4000 얼마는 모조리 세고 2000 얼마는 좀 구분해서 세자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부터 세보자. 자, 만들 수 있는 3000 얼마, 4000 얼마는 총 몇 개냐? 자, 1000의 자릿수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요거 한 방에 우리가 센다 했을 때. 그렇지. 3 또는 4가 1000의 자리 들어가야겠지. 2가지. 나머지는 당연히 4가지겠지. 중복 허락, 허락, 허락. 자, 그래서 128가지. 3000 얼마, 4000 얼마 만들어지고. 그 다음 2000 얼마. 이거는 2000 얼마니까 일단 1000의 자릿수는 이 고정이야. 그 다음 2300보다 커야 되니까 100의 자릿수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3은? 그치? 왜냐면 어차피 0이 없으니까 여기 3 들어가고 여기에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2300보다는 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2가지,
나머지는 뭐 자유롭게 네 가지. 32. 자, 그래서 둘을 더하면 160. 그래서 2300보다 큰 수 160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큰 수는 나중에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내일 하도록 하자. 자, 오늘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